자, 본격적으로 더 탐사 방송부터 한번 더더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바꾸죠, 우리가. 예, 오늘은 진짜 더더 탐사입니다. 왜냐면 어제 물론 이제 그 비전문가들이 알 수 없는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그 설명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어렵더라고요. 합니다. 네. 앞 내용은. 네. 근데 저는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돋으면서 아, 나도 한때는 저랬었지라는 생각과 함께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응? 강진구 기자가? 아니. 지금 사업하고 계시는 놈들이. 헌인마을 개발. 이게 헌인마을 관련해서 이제 먼저 전제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그 지역을 재개발하거나 아니면 택지 조성, 공동택지 조성 사업을 통해 갖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분야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야겠죠. 네. 일단 땅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개발 계획을 세울 줄 아는 부동산 전문가와 건설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조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기 있는 이주민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조합꾼이 필요합니다. 조합꾼? 설마 그 모든 걸 다 경험해 보신 건 아닐 겁니다. 네. 우리 송 작가님께서. 다 경험을 해봤죠. 뭐 간단히 제 이력을 말씀드리자면 아니요, 하지 마요. 아니, 안 해도 그냥 될것 얘기하세요. 같아요. 알고 싶지 않아요. 네. 네. 신뢰도가 갑자기 훅 떨어지면 송 작가 TV 전체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아니지 것 같습니다. 현장 실무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동산 전문가가 건설업자하고 짜고 이 일을 시작하면 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는 조합꾼입니다. 조합꾼. 네,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이제 개발 방향이라든지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표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조합꾼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이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조합꾼은 조합장과 다른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조합장이라기보다 어떠한 목적을 갖고 그 조합을 운영해 나가는 일종의 전문가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침투해가지고 거기서 막 여론몰이하고 의견 내고 막 글 쓰고 막 이런 애들. 예, 그러면서 본인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속해 있는 집단 유리한 쪽으로 이걸 몰아가는 조합군이 필요한 거고요. 저 그 조합꾼 예전에 협동조합 할 때 본 것 같아요. 그런 조합꾼들. 네. 나도 본 것 왜 같은데. 거기에 그런 조합꾼들 겁나 많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금융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부터 시작해갖고 네. 그와 관련된 건축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분양이 끝날 때까지 운영될 수 있는 운영 자금 전체를 네. 대줄 수 있는 금융권의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돈이 있어야 네. 뭘 하죠. 물론 자기 자본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돈이 오래 너무 묶이기 때문에 그리고 위험 부담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금융권 대출을 받아낼 수 있는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은 허가 관청이 잘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허가 관청이라는 건 관할 시군구 네. 전체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에서 받아야 될 게 있고 시에서 받아야 될 게 있고 도에서 받아야 될 게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청들의 원활한 협조가 있어져야 이 사업의 진행이 잘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왜냐면 이러한 토지를 운영하는 과정 중에 천문학적인 수익이 생겨요. 그래서 이러한 수익에 대한 말하자면 세금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건가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이 성공해놓고 세금에 쳐맞아서 아무것도 안 남게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관장을 해야 되고 만일에 이것들을 하다가 잘못되면 네. 감방 갔을 때 봐줄 검사도 꼭 필요한 거죠. 그 이후까지 다 그렇죠. 있어야 돼요. 만일의 경우 내가 잘못됐잖아? 네. 뭐 탈세를 했다든지 뭐 수익을 갖다가 빼돌렸다든지 잡혀가면 좋은 검사를 만나서 무혐의를 받고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게 다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준비를 통해서 진행하던 과정 중에 송사라든지 트러블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최은순이 들어와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이 모든 게 일사천리로 쫙 풀려버린다는 거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단계별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님마을이라고 하는 위치는 지금 그린벨트 위주로 돼서 이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마지막 강남으로 서울 강남의 마지막 요지로 불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인터체인지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말해서 개발 허가가 안 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워낙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터를 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공동 개발이 어렵다라고 소문이 난 지역이었어. 그래서 이제 애초에 여기 하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 하에서 삼부토건이 이쪽에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삼부토건이 들어갔는데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 건 아까 얘기한 가장 필수 요소 중에 조합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허님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뭐 땅 평수도 다르고 그다음에 요구도 다르고 그다음에 그 원하는 그 개발 대가도 다를 거 아니에요. 네. 팔고 돈으로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집으로 돌려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아파트로 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조율해 줄 수 있는 일종의 조합군이 없었던 거죠. 삼부토건 입장에서는. 그게 큰 실패 요인이에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먼저 이 해당 부지 안에 어떤 형태로든지 토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합시다라고 주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이제 이 개발 허가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땅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저 땅을 사들여야 돼요. 이게 누구 땅이 됐든지 간에 저 부지 안에 있는 땅을 사들이는데 그 사들인 땅이 70% 이상이 되면 조합원들의 어떤 동의 없이 강제적인 수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저쪽은 워낙 땅이 비싸기도 한데다가 그만큼의 토지를 확보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부 토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 사업 허가를 삼부토건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저쪽에 있는 조합원들의 부지를 전체적으로 사들이는데 약 8천억 원 정도를 산정을 하는 거예요. 땅값으로만. 그리고 이 땅값을 누가 내준다? 우리은행이 대준 겁니다. 대장동하고 시작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이나 대장동이 연결되는 것처럼 처음에 이 땅을 8천억 원에 합쳐가지고 그 부지 안에 있는 땅들을 다 사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어. 근데 뭐가 없다? 조합군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할 건지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나눌 건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부딪히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 뭘 질 거냐예요. 아파트를 질 거냐 아니면 일반적인 뭐 연립주택 같은 걸 질 거냐 아니면 땅을 밀어가지고 개인주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냐 뭐 요런 내용들을 갖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무조건 공동주택 허가가 나오면 그게 제일 좋죠. 그게 가장 많이 남죠. 가장 많이 남고 용적률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허가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 시군구가 협조를 안 해주거든요. 박원순 시장이 시장으로 있을 때는 엄밀하게 토지 환경 평가라든지 그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따졌겠죠. 동선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가지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오세훈이가 있을 때 조합이 설립이 됐는데 네. 중간에 박원순 시장이 있으면서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실시 인가를 오세훈이 내주고 튀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무려 8년 동안을 진행이 안 되게끔 되는 거고 박원순 시장은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취소해 버리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불행한 일을 당하시고 나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사업이 되살아나는 거죠. 그 생각했지? 네. 그때 분명히 그 얘기 있었어요. 박원순 시장 돌아가실 때 이 부동산 관련해갖고
어떤 조직들한테 많이 시달렸다, 박 시장이. 이거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지금 삼부토건이 부도가 나고 취소가 검토되고 이 과정에서 박원순이라는 장애물만 없애면은 이거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닐까. 뭐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끔찍한 음모론이긴 한데 그냥 우연이라고 치고 오늘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발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8천억 들여서 땅은 일단 사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샀다고 하는 게 소유권을 옮긴 게 아니라 이 사업 계획을 하기로 하고 그 땅에 대한 사용 허가를 받은 거죠. 이제 어떻게 개발할지 따라서.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8천억을 빌려놓고 계속해갖고 이 돈을 못 갚으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니까 결국은 삼부토건이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우리은행이 이 8천억이라고 하는 이 돈에 대한 채권을 1,800억에 이게 무려 5분의 6분의 1 가격 가까운 게 4분의 1에서 5분의 1 가격으로 다시 이 미래에셋에서 투자를 했던 더 플랫폼 사모펀드라고 하는 데다가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토지 허가 사용권을 내주고 돈을 받았던 지주들이 2천억 줄 테니까 우리한테 그냥 돌려줘. 원상 회복하려니까 200억은 내 이자라고 칠 수도 있으니까 2천억 줄게 라고 했는데 안 돼 라고 하고 여기에다 넘겨줘 버린 거죠. 그래서 저 더 플랫폼 사모펀드 사실은 이제 미래에셋 돈인데 얘네들이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대출을 끼고 허닌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업체한테 넘긴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삼부토건은 시행사였고 이 땅을 사들인 업체는 우리 강남 PFB라고 하는 요 회사가 저 땅을 사들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허닌타운 개발이라는 데로 넘겼어, 땅을. 그러니까 이거를 토지를 매각을 해갖고 허닌타운 개발이 이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채를 안고 넘겼다고 하는 미래에셋에 사전에 이게 담보로 제공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애초에 땅이 소유가 넘어가기 전에 미래에셋한테 사실상 이 땅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담보로 묶여져서 빚으로 돼 있는 회사를 허닌타운한테 넘겼기 때문에 허닌타운은 빚을 안고 저거를 그냥 돈을 안 들이고 사는 형태로 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능한가 그게? 안 가능한데 되니까 신기한 거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게 1차적으로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남 PFB가 이거를 현인개발에 정상 매각을 했다 그러면 현인개발이 돈을 주고 강남한테 주면 돼. 네. 근데 이미 이 땅은 미래에셋증권한테 담보로 제공이 돼 있는 상태에서 미래에셋은 이제 1,800억에 이걸 샀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헌인이 우리 강남 PFB한테 얼마를 지급하느냐? 4,500억을 지급을 해요. 그러면 헌인은 땅을 넘긴 상태에서 얼마를 남겨 먹었다? 거의 3,000억, 2,800억 정도를 자동으로 넘겨 먹은 거예요, 그냥. 1,800억짜리를 2,600억 정도, 4,600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가격에 부풀려갖고 이쪽으로 허닌타운한테 넘긴 겁니다. 근데 허닌타운은 한 푼도 지급한 게 없어요. 실제적으로 돈을 출연한 게 없는 거죠. 희한하네. 이런 희한한 거래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허닌타운 개발이라고 하는 이 회사가 실제적인 운영자, 그러니까 허닌타운 개발의 실제적인 지배주주가 누구냐면 어퍼하우스 허닌이라고 하는 쉽게 말해서 조남욱 회장의 차남이 관련돼 있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우진호라고 하는 삼부토건의 종이다라고 하는 하인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삼부토건 밑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처리해주는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진호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경화고는 동문 관계였다는 거야. 서울대 법대. 그래서 이 우진호라는 사람이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지금 현인타운 개발을 사실상 그 사장의 그냥 낙하산으로 꽂히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자, 저 우진호라고 하는 사람을 누가 꽂았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이 결정적인 녹취 증언이 나온 거예요. 이 조남국 회장의 그 차남인 그 조시연 씨가 그 사람 우리 꼰대가 꽂은 게 아니라 최 회장이 꽂았다. 최은승 회장이라고. 최은순 그래, 회장이 맞아. 꽂았다. 그건 맞아. 그러니까 최은순이가 결국은 이 과정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누가 해갖고 이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8천억짜리 사업이 망가지고 나니까 이거를 1,800원에 사들인 걸 다시 4,600원으로 튀어 넘겨갖고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과정 중에 이 돈을 조남욱이 먹었는지 뭐 최은순이 먹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반본전은 땡긴 거잖아, 기본으로. 이거를 하는 과정 중에 이거를 실행하고 있는 실행범을 누가 꽂았다? 최은순이 꽂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관련된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최은순이 지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최은순의 작업질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안에는 이제 많은 조합원들이 원래 있었어요. 조합군. 예. 그 안에 이제 조합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는 원래 그 땅을 내놨던 지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삼부토군 쪽에서 돈을 대서 사갖고 들어간 땅이 있어요. 이거 보게 되면 원주민 주주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강남 PF에 사주가 있었는데, 갑자기 유령 조합원이 160명 이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유형조합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죠. 우리 강남 PBF가 갖고 있는 땅을 지분으로 해갖고 나눠주는 거야? 등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등기만? 그러니까 분할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분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지분을 가진 사람들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본 기억 안 나요? 이동관이 이동관이 자기 와이프한테 1% 지분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이 지분을 나눠줘 갖고 숫자를 늘렸잖아요. 그럼 발언권이 높아진 거야. 그렇네. 민주적으로 다 한 표니까. 이래. 그래서 저 조합장이 말하자면 유령 조합원들 안에서 뽑혀져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뽑혀져서 올라온 사람 지분은 전체 부지의 0.1%. 0.1% 안 되는 0.1평을 지분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는 겁니다. 참. 그래서 나중에 왜 이거를 퍼센테이지를 많이 안 주느냐? 많이 주면 양도세를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 주려고 지분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한 평이라 1평방미터를 가진 이 조합장이 그래요. 소유하고 있는 게 1평방미터 지분이야. 근데 이 사람이 조합장이 돼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규정을 막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분배를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나눌 것인지, 뭘 지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지을 수 있는 조합군의 활동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 조합원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아닙니다 이러고 막 소송을 걸고 시비를 걸겠죠. 의의신청을 냈겠죠. 1차 때는 그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됐던 거예요. 2차 때는 너무 진행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합군들이 지들끼리 모여갖고 회의를 해서 회의록을 해갖고 땅땅땅 하고 말하자면 환지 신청이라고 하는 걸 넣습니다. 자, 다음 도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그 다음 거, 환지 신청의 묘미가 있습니다. 일단, 조합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분 판매를 통해가지고, 조합원의 결정권을 빼앗았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인가를 집어넣었을 때는, 저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 형태를 나눠서 냅니다. 이게 뭔 의미냐면, 공동주택지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거를
지을 수 있죠. 다세대를 지을 수 있죠. 근데 단독주택은 말 그대로 혼자 자기 집 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갖고 서울시에 원래 박원순 시장 때 인가를 넣었어. 근데 이게 변경안이 됩니다. 오세훈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공동주택지들이 커진 거죠. 넓어졌네. 네, 이게 등치들이 커진 거예요. 빨간 선이 없어졌네. 네, 그 분할을 해갖고 나누기로 한 것들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환지의 묘미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각 지금 조합원들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지분만큼 땅을 신청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지라는 게 땅을 바꿔준다는 그렇죠. 의미잖아요. 왜냐면 여기 조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 있을 텐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땅으로 받든 개발을 해서 자기가 집을 짓든 간에 거기에 대한 땅들을 나눠서 환지를 해주는데 원래 공동주택지가 저렇게 쪼개져 있으면 공동주택지에도 자기 지분으로 신청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거를 큼직큼직하게 해놔버리니까 땅을 넓게 많이 갖고 있는 애들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큼직한 거를 조금만 갖고 있는 사람은 저길 못 가는 거죠. 저거를 신청을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돈을 물어야 되는 거야. 야, 너 이렇게 큰 땅, 너 저기 네 땅은 저기서 10분의 1인데 나머지 10분의 9 돈 내면 저 큰 땅 줄게. 큰 땅 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환지 허가들을 저게 10부록으로 나눠져 있는데 저런 허가들을 오세훈이가 일사불란하게 다 내줘버린 거야. 이야. 그리고 신청을 해!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100평밖에 없는데 환지 받을 게 1000평이면 어떻게 내가 900평 값을 내고 저 땅을 하겠냐고 그 주민들이. 못하지. 그래서 결국은 조그맣게 쪼개놓은 단독주택지로 몰려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지. 기술을 쓴 거예요. 와. 이게 조합군의 역할인 거죠. 진짜 못돼 처먹었다. 그래서 애초에 서울시가 지금 시행한 대로 안 하는 거는 만일 저런 식으로 하면 분명히 대주주들, 지분이 높은 사람들의 횡포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은 자기 능력에 맞게끔 살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안에서 처음안이 저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2개월 만에 취임 2개월 만에 이렇게 바꿔놓은 허가를 내줘버려.